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교사를 의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을 보여줍니다. 모든 보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인공섬 요새에 항공기와 군함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남중국해 해운 항로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결코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중국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Y-8Q 및 KQ-200 대잠수함 및 KJ-500 레이더 지휘 항공기와 대잠 헬리콥터 및 수송부대가 수비섬과 미셰프 암초의 인공 요새에서 영구적인 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민해방군 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합류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 배치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낚시용 잠수함.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바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하 장력. 2015년 국제법원의 중재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잠수함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50만 평방킬로미터의 전체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승인한 지역규칙의 표준 세트는 여전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적용됩니다. 베이징은 판결을 거부했다. 이제 서비리프에서 전투항공기와 최전선 군함의 활동은 주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담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중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제 선박이 존재, 일정 및 의도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 액화가스 및 기타 유독성 및 유해 물질. 중국 영해를 방문할 때 자세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잠수함의 행방을 베이징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핵 동력 또는 핵 무장한 경우 아무도 베이징이 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베이징의 영해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쟁. 프랑스는 올해 초 핵 추진 공격 잠수함 SNA 이머라우드가 분쟁 수로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가 아닙니다. 플로렌스 팔리 국방장관은 트윗에서 이 특별한 순찰은 남중국해의 회랑을 막 완성했다. 우리 프랑스 해군이 호주, 미국,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함께 멀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USS 세아울프가 지휘하는 가장 진보된 잠수함 3척을 모두 태평양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USS 로스앤젤레스와 버지니아 잠수함의 전기 순찰에 추가됩니다. 영국의 핵공격 잠수함 HMS 아트풀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위 통과를 지원했습니다.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한국 일부 지역 해군만이 디젤 전기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많은 해군이 베이징의 요새에서 12해리, 22km 이내의 군함을 보내 베이징에 도전하는 것을 분명히 꺼렸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잠전은 최근 몇 달 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양측의 정찰기는 정기적으로 바다를 청소합니다. 조사선이 깊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과 피상적인 활동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베이징의 새로운 임의 공개 요건이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위협.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쨌든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도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국제법 연구원. 이러한 모호성은 고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아리스틀 레스카 다르마와는 로이 인스티튜트에서 글을 씁니다. 영해에 대한 중국의 정의는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를 영해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국제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을 위해 기각한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단선에 대한 중국의 자의적 주장은 남중국해 전체를 영토로 포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섬체인 정책은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대만과 센카쿠 열도를 이 세출 가방에 추가합니다. 다르마와는 중국이 새로운 규제를 어디에서 시행할지, 나머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여전히 무고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더 이상의 긴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호위함. 필리핀 군의 희망으로 떠올라. 최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기 필리핀 재건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구상을 천명하고 그 파트너로 중국을 끌어들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제개발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권 전부터 범죄와 전쟁을 외치며 인권보다 치안 확보를 우선시했다. 강력범의 경우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과격한 정책을 추진해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필리핀 반중 감정 폭발. 사실 중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너무나도 쉬운 먹이였다. 실리 외교를 주장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실상 중국의 투자 외에는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의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낸 투자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기도 전 필리핀 각지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민적 신망이 두터웠던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두테르테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투자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이 계약서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것이 계기였다. 카피오 재판관은 중국이 투자계약서 곳곳에 독소 조항을 심어 필리핀의 자원과 인프라를 강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함정 탓에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처럼 주요 국유 자산을 중국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카피오 재판관의 경고대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주요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인프라를 강탈해왔다. 1대1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키스탄은 국가 파산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고, 주요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 전략 항구인 카라치를 빼앗겼다. 스리랑카는 최대 항구인 한반토탈을 빼앗겼다. 라오스와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등도 디폴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카피오 재판관의 경고 이후 필리핀 각지에서는 중국 자본의 위험성을 성토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중국인들에 의한 필리핀 내 젠트리피케이션과 중국인의 횡포 사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반중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남중국해 필리핀 어선 격침 사건은 필리핀 국민의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다. 2019년 6월 9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필리핀령 리드뱅크, 필리핀령 렉토뱅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 해상민병 소속의 대형 어선으로 확인된 이 선박은 어둠 속에서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은 뒤 물에 빠진 22명이 선원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다행히 선원들은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구조됐는데, 중국은 필리핀 어선이 먼저 중국 어선을 위협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건 발생 원인을 필리핀 측에 돌려 필리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필리핀 각지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났고 국민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후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으로 대외 정책의 방향을 틀었으며 중국과의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다. 문제는 두테르테 정부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힌 상태라는 것이었다.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다양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제재로 소총조차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필리핀은 2018년 미국의 UH-60 블랙호크 헬기 16대와 SIG-516 소총 26,000정을 주문했지만 미 의회는 미국은 물론 인접 캐나다의 필리핀 무기 수출을 모두 불허했다. 필리핀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경우 무역 보복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언포도 잊지 않았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고 한국이 유력한 공급처로 부상했다.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 시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친한파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한국제 무기를 좋아했다. 그가 K1A 기관단총을 들고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는 사진은 필리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할 정도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필리핀군은 빠른 속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개인화기와 포병,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S&T 모티브의 K2C1 소총과 K12 다목적 기관총, K25 경기관총 등 한국산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깔리기 시작했다. 기동 장비로는 두돈반으로 불리는 KM250 트럭 450대, 4호톤으로 불리는 KM450 트럭이 1,400대 가까이 납품됐다. 40억 페소, 약 960억 원 가량의 규모로 한국판 헌비인 K151 소형 전술 차량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K151 방탄 모델 기준 납품가가 1억 5천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630대 이상이 도입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육군은 최근 한국 육군이 무상 공여한 K136 구룡 다련장 로켓 18문으로 필리핀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 부대인 제1위 다련장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해 전략자산으로 운용을 개시했다. 필리핀 육군의 수건 사업인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한화디펜스의 K21-105 모델이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해 공군 전력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력이거나 주력이 될 예정이다.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2016년부터 도입된 FA-50PH 전투기 12대인데 이 전투기는 반군을 상대로 한 정밀 폭격 임무에서 맹활약하며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 무기로서는 최고가를 자랑하는 무기. 해군은 완전히 한국판이다. 필리핀 해군이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으로 명명의 세 척을 운용하고 있는 3000T급 호위함은 미국의 퇴역경비함을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전투체계 설치 등 개량을 통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군함이다. 델 필라급 다음으로 강력한 전투함인 콜라도 얍급은 한국의 포환급 초계함 충주함이 공여된 것이고 핵심 연안 초계 전력으로 활약 중인 보니 세라노급 고속정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넘겨받은 것이다. 필리핀이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러 한국산 무기 가운데 필리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필리핀 인도를 준비 중인 차세대 호위함 호세 리잘급이다. 호세 리잘급은 외국산 퇴역 전투함만 사용하던 필리핀군이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는 신조함으로 두 척에 3억 3,700만 달러,
즉 한 척에 약 2천억 원에 육박해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가운데 단일 무기로는 최고가를 자랑한다. 당초 필리핀 해군은 이탈리아 해군의 퇴역 호위함인 마에스트랄레급 2척을 도입하려 했지만 배 상태가 너무 나빠 신규 건조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이던 인도 국영조선소의 카몰타급 호위함의 품질이 너무 나빠 다른 대안을 찾았고 결국 한국의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신규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대구급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예산 사정에 맞춘 새로운 설계를 제안했고 필리핀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호세 리잘급이 탄생하게 됐다. 호세 리잘급은 형상만 보면 한국의 대구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깡통이다. 주포인 76mm 한 포와 부포인 30mm 기관포, 해성 함대 안미사일 4발, 미스트랄 함대 공미사일 발사기를 제외한 무장 대부분이 생략됐다. 정상 가격의 절반 수준에 획득하려다 보니 센서와 무장이 다수 생략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을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비한 함대 기함으로 운용할 계획이라 곧바로 성능 개량 계획을 준비해왔다. 필리핀 해군은 올해 안에 호세 리자람을 인수해 취역시키고 내년에 이번 함 안토니오 루나함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형 함대 공미사일인 해군과 CIWS 등을 탑재해 대공 전투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두테르테 정부가 추진한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위한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군사력 현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국방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필리핀 정부가 신형 장갑차와 야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무기체계 소유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한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